보신 것처럼 어제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 여전히 묘연합니다. 법무부에선 김길수에 대해 현상금 500만 원도 내걸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침에 도주를 한 뒤에 의정부, 양주까지 확인이 됐었는데 어디로 도주를 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최종적으로 목격된 곳이 서울 당구개역 인근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부 일대를 활보하다가 지금 서울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혐의가 특수 강도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주가 굉장히 대담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어서 지금 수사기관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제보자의 신원은 굉장히 철저하게 또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저게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거든요. 베이지색 후드 이 모습은. 네. 도주를 할 때는 남색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시고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의 제보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조력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길수가 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준 여성, 이거는 지금 누군지 밝혀진 게 있나요? 그렇죠. 일단 아는 지인이라고 그럽니다. 전화를 통해서 일단 연락을 했고 네. 택시비도 일단 지불해줬고 예. 현금 10만 원도 일단 받아갔다 그래요. 근데 김길수가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서초경찰서 구치장에 있을 때 숟가락을 일단 삼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구치소로 넘어가면 예.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복통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통을 호소하니까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예. 거의 치료를 받는데 화장실에 잠깐 들른 사이에 이제 개호하는 그 교정당국 요원 이 직원들이 밖에서만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확 밀치고 나오면서 이제 예. 바로 도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황을 보면 이미 이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킨 걸 보면 이미 도주하겠다는 계획이 짜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외부의 지인과 연결해서 예.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조금 어떤 그 순간적인 충동보다는 좀 계획적인 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길수의 이 도주를 두고선 교정당국의 감시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호장구를 풀어줬을 때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용변을 보게 되면 이 손을 자유롭게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인권 문제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는 못해도 풀어주도록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도 가까이에서 감시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병실의 구조가요. 화장실이 입구 쪽에 있는 예. 쪽이어서 밀치고 순간적으로 도주하면 이걸 막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도주를 한 게 이제 새벽 6시 반인데 예.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50분 정도 지나서 신고가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이 김길수는 이 의정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특수강도 피의자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얼굴을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보시는 분들 경찰에 꼭 신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 어제 경찰에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첫 조사 때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어젠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영상부터 보고 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계없이 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떠십니까? 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이성균 씨 솔직하게 다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사 뒤에 경찰에서는 이성균 씨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혐의를 좀 줄이기 위한 저는 이 진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장소가 결국은 이제 굉장히 회원제 술집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액의 회원금을 내고 회원들만 상대하는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성균 씨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본 상식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본인이 모르고 일단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실장뿐만 아니라 실장도 지금 혐의가 있지만 예. 본인도 일단 혐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 예. 일단 그쪽에 주기 때문에 모르고 받았다. 어떤 본인의 어떤 자발성, 예. 자발적으로 내가 그걸 하기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어떤 행해졌다. 이런 것들은 형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약을 한 거는 맞지만 모르고 투약을 했다. 그러니까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혐의 인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아직은 드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예.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사실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예,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찰이 다른 증거로 추가적인 투약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단 1회 투약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속아서 투약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 투약 사실관계 자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성균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속아서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차례에 그쳤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 혐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이성균 씨 입장에서 가정을 해보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정밀 검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고의성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고 투약 사실관계는 한 차례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다른 채모 정밀 검사 이거는 또 어떻게 저희가 전망해야 될까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마약 범죄는요 공소 사실에 특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체 내에서 마약이 검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인 씨 사례에서 우리가 코카인을 다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 내에서 뭔가 검출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내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증거 예를 들어서 투약하는 영상이 있다든가 아. 이런 걸로 투약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모발에서는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채모로 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다른 채모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길이가 제각각일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검출이 쉽지가 않은데 예. 또 박유천 씨 사례에서는 다른 채모에서도 입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성균 씨가 이후에 추가로 알고도 이 마약 사실을 알고도 추가로 더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뭐 듭니다. 진술이 일부만 공개가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경찰에서는 이 모발 이외에 다른 채모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재차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빅뱅 출신 가수 권지용 씨, 이 권 씨도 내일 경찰에 출석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본인이 뭐 신체 검사에 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찰이 통신 내역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범죄 혐의의 소명이 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이 됐거든요. 통신 내역 영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영장이기 때문에 기각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게 진전된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권지용 씨의 혐의가 어떻게 입증이 될지 체내에서 마약이 검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권 씨가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이 서울 시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다름 아닌 빈대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빈대라니 웬 말입니까? 진짜 빈대가 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토종 빈대가 아니라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 해외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 인구가 940만이에요. 근데 서울에 이게 퍼질 경우에는 정말 방역에 비상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9월 초부터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제는 뭐 찜질방 고시원을 넘어서서 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에서도 빈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네네. 서울 전역으로 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7곳에서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 7곳에서 7건의 빈대 발견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문제는 사설 해충 방역업체 얘기에 따르면 10월 한 달 기준으로 80곳에서 방제 작업까지 했다는 예. 거예요, 이미. 그래서 물론 이게 다 빈대는 아니고 의심 신고일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방제 문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도 있었고 또 아파트도 있는데 영화관이나 또 대중교통 이용 이것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방 확산이 되거든요. 예. 보통 지금 이제 아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행한다는 있었는데 예. 금방 또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그 캐리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중이 모이는 시설, 숙박 시설 이런 곳에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것이 옮기는 속도가 지금 이동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기숙사에서 있지만 영화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정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게 이제 빈대라는 게 주로 밤 사이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네. 예. 물리면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리고 이 빈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도 생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집에 빈대가 있는지 체크할 방법, 뭐 침대 등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예.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